국토 방위만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게 우리 국군입니다. 이 말은 뭐냐? 국군은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은 뭐죠? 김일성파죠. 네. 여러분 주사파라고 하지 마세요. 김일성파라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장명을 잘못해줘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좌익을 진보라고 불러서 우리를 보수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진보란 말 절대 쓰지 마세요. 꼭 써야 될 경우에는 자칭 진보, 소위 진보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주사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체사상, 내가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사파 하면은 보통 국민들 경계심을 안 느낍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김일성파입니다. 김일성파라고 불러주세요. 김일성주의자라고 해도 되는데 좀 길어요. 김일성파가 정권을 잡았다 하는 것과 주사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 느낌이 다르죠? 네. 예. 주사파. 하여튼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국군이 김일성파가 정권을 잡고 국군을 지휘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국군은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때 국군의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헌법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을 깊게 한 겁니다. 언젠가는 잘못하면은 반란 세력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김정은 북한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자유를 뺏는 이런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국군이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켜야 할 권한을 헌법 5조에서 부여한 겁니다. 그러나 이 헌법 5조가 발동되면은 피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권한을 국군이 있다는 것을 국군 장교단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세할 때 반드시 대한민국 만세 다음에는 국군 만세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국민이 국군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경두, 송영무 이 사람들은 비판하지만 그 밑에 있는 국군 장교단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기적의 역사를 걸었고 성공의 역사를 걸었는데 대한민국 국군 대단한 군대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군대를 저는 이스라엘 군대와 국군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은 무슨 일을 했느냐?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6.25 때. 박정희 등장 이후에는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울타리, 조국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통일의 무력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국군입니다. 국군이 국군 장교단 출신이 경제발전시키고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을 자꾸 욕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욕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고 터전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한국의 이 소란스러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국군이 좌익 반헌법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들은 국군을 응원해야 합니다. 국군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선언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라고 해서 숙제를 남깁니다. 북한이 우리의 영토인데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4조가 명령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1조, 3조, 4조가 유기적으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요약하면은 북한도 엉망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여 헌법 제1조가 명령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라. 그리하여 동북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이게 우리의 국가적 의지고 국가의지라고 합니다. 이걸 국가의지고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가면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중간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더 큰 목표는 자유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인류 문명국가를 만든 거죠. 자유통일입니다. 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뜻인데 전번 이승만 광장 집회에서 아주 근사한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정호원 목사 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제가 단상에서 내리다 보니까 근사했습니다. 이걸 수십만 명이 들고 이렇게 딱 비춰주니까 카드 섹션 아닙니까? 뒤에는 문재인 퇴진, 앞에는 자유통일. 이게 동전의 양립입니다. 문재인 퇴진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항상 외치는 구호죠.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태극기로 뭉치자는 말은 국가 중심으로 뭉치자. 애국심입니다. 헌법으로 싸우자. 헌법을 칼로 쓰자. 방패로 쓰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로 이겨야 합니다. 모든 말장난 다 쓸데없고요. 딱 한마디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말쟁이와 진실남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진실남이란 말 아세요? 옛날에 중매 광고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만한 작은 광고. 그때는 무슨 과외하는 사람, 저도 신문에 광고 냈습니다. 과외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가정교사 광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여자가 만든 광고였죠. 아마 진실남 구함. 여러분들이 진실남, 진실여입니다. 진실. 여기서는 또 교회식으로 진리를 쓰더라고요. 그것도 진리로 이기자.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이죠.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3대 가치가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운다. 정의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1층이 진실, 2층이 정의, 3층이 자유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정신을 하나 보태면은 지하는 뭐냐? 그 3층 건물의 지하는 진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다. 사랑이죠. 사랑, 진실, 정의, 자유, 사천구조입니다. 우리 헌법이. 요새 기독교 신도들이 이승만 광장에 많이 나오고 하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승만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도, 천주교 신도, 천주교는 같은 부류니까 무종교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냐면 목사님 하는 이야기나 애국자가 하는 이야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치가 80%, 90% 헌법의 가치입니다. 성경과 헌법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1517년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클 수 있는 큰 바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그런 민주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개신교도 또는 천주교도로 태어남고 또는 구체적으로 믿는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 종교와 국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성경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도가 위대한 사명을 재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도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말에 들어왔습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개신교도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 덕분인지 아십니까? 천주교 덕분입니다. 천주교가 정조 시절부터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대원군까지 살육을 당했습니까? 그 바탕에서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개신교는 박해를 안 받은 거예요. 천주교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었습니까? 주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국민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개화운동의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신 특출한 분이 뭐 서재필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같은 분이죠. 독립투사가 바로 기독교 신도 아닙니까?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2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도 아닙니까? 독립운동의 주력 세력 아니었습니까? 건국운동의 주력 세력 아니었습니까? 호국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기독교죠. 납치된 목사님들 그리고 신부들 다 합치면 수백 명 됩니다. 수백 명. 특히 전라도에서 기독교 신도들 교회 단위로 학살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6만 몇천 명의 피학살자 중에서 4만 명이 호남입니다. 호남. 특히 그 영광에서는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학살됐는데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 시기에는 또 기독교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자본주의 윤리로서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훌륭한 지도자지만은 양심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까지는 아주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해 가는데 기독교가 항상 한가운데 있었는데 87년부터 민주화 시대가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됐냐? 대의명분을 잃고 길을 잃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표는 분명합니다. 헌법이 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 기독교에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통일, 북한 해방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관심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일부 아주 용감한 분들이 북한 인권운동하고 탈북자도 하는데 주류가 거기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안으로 쏠려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참 저 강남 좋은데 있는 교회가 어떤 날 일요일 그 앞을 지나가니까 주일인데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모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판문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저 평양에 가서 해야지.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광훈 목사의 큰 화두가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사명을 찾자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사명을 찾자.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이라는 사명을 한국 기독교가 발견만 하기만 하고 발견은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실천만 하면은 한국 기독교는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가 국민혁명공약 뒤편에
북한 자유혁명론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요 글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아주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북한 자유혁명론인데 그 중에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을 여기에 떼어내서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논리는 뭐냐 이겁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 타도 문재인 하야 탄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재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요새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번 보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했을 때 득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득보는 사람은 중국, 김정은, 그 다음에 푸틴.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공동체는 독재자죠. 둘은 공산국가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일본. 한국 사람. 일본이 아니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국군, 일본, 미국. 그런데 왜 파기합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적이죠. 우리 국군도 우리 외교부도 이것은 파기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난 8월 달에 조국 사태 가장 크게 번지니까 거기에 타이밍을 맞췄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파기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파기하려면 해라고. 그게 일종의 자해공갈 아닙니까? 자해공갈. 손해볼 사람은 한국인데 우리는 별로 아쉬운 거 없다. 미국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배치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해친다. 라는 아주 중대한 말을 딱 꺼내면서 철회하라 하는데 글쎄요. 철회될까요?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남쪽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누구 지령을 받았느냐? 누구 지령을 받았느냐? 당신이 결정한 거냐? 아니면 누구 지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누구 지령이냐? 지소미아 파기는 누구 지령이냐? 국민이 지령했느냐? 아니면 김정은이가 지령했느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과 맞짱을 뜨자는 이야기예요. 그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사에 좀 관심이 계시면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무슨 로마인 이야기에 잘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니발 전쟁이라고 하실 겁니다. 한니발 가르타고의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알폰소산을 넘어가지고 로마로 쳐들어왔어요. 군사적 전쟁입니다. 로마가 당할 수가 없었어요. 연전연패합니다. 10년 이상. 완전히 이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도저히 로마 안에서는 한니발과 대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머리를 씁니다. 카르타고의 본부는 지금 튜니시아입니다. 차라리 카르타고의 본부를 치자 해서 군대를 카르타고로 보내버립니다. 이제는 수도가 함락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불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깁니다. 즉 남북한 좌익 연합 세력의 본부가 평양 아닙니까? 거기에 김정은이가 있죠.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가 왜 불리합니까?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국민들을 속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중립도 아니에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군대도 저 모양입니다. 여기서 문재인과 싸워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키피오 전략을 써야 돼요. 사령부를 포격해야 됩니다. 사령부. 맞습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면은 손발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게 6.25 때 썼던 전략 아닙니까? 6.25 때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요. 그러나 메가드는 사령부를 포격한 거죠. 옆으로 해가 인천 상륙작전을 딱 해가지고 성공시켜버리니까 앞에서 우리를 밀어붙이던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그날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바로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북한 자유혁명론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